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재활, 우리 모두의 재활의 강사 황희충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제가 많이 바빠져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와주셔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남기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씩 영상을 찍으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올린 영상들의 훈련을 잘 따라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보행의 속도가 늘지 않는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 항상 무릎을 굽히면서 고관절을 집어넣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훈련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빠르게 보행하는 훈련도 당연히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을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걸을 수 있는지 단순히 내가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닌 내 인체의 다양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빠르게 걷는지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빠른 보행을 훈련을 시킬 때 어떤 훈련들 그리고 어떠한 단계로 알려드리는지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이 영상에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다 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몸에 선행되어야 할 움직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비마비 측의 보폭이 조금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빠르게 걷는 것, 즉 내가 목적지에 빨리 가야 되는 경우에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면 다리만 빠르게 움직여서 그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보폭의 넓이를 넓혀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야 할 움직임은 비마비 측에 대한 보폭을 넓히면서 훈련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보행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마비 측 관절, 마비 측 다리의 관절에 탄성을 어느 정도 주면서 보행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발목 관절은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무릎과 고관절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근데 환자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무릎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뻗정다리나 이렇게 백니의 형식으로 걷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죠. 발목과 무릎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역할을 고관절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훈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인 훈련이 아니다. 따라서 발목 관절은 일단 내비두고 무릎 관절을 조금 더 사용을 해주셔라 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서 보행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디뎠을 때 조금 더 탄성을 이용하는 힘이 내 몸을 약간 스프링처럼 튕겨주는 힘을 관절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비마비 측의 탄성을 이용한 보행의 방식이 일단은 돼야 조금 더 보행의 속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행해 주셔야 하는 것은 상체에 대한 회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상체를 회전하는 것, 즉 팔을 흔드는 것, 이러한 동작들이 하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치 축구공을 상체를 쓰지 않고 차는 것보다 상체를 썼을 때 조금 더 강한 힘이 나오는 것처럼 걸을 때 또한 상체를 내가
회전을 하면서 다리를 차는 것이 조금 더 100% 하체의 힘이 아니라 상체의 힘을 통해서 다리를 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힘으로 다리를 가볍게 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빠르게 보행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이 선행되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빠른 보행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비마비 측 보폭을 넓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비마비 측 관절을 사용하면서 보행을 하는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체를 이용해서 내가 조금 더 마비측 다리를 가볍게 찰 수 있는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보행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세 가지 훈련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마비측 다리를 멀리 보내는 거. 비마비측 다리를 멀리 보내는 훈련을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 텐데요. 항상 훈련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항상 계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뒤에 앉을 곳, 침대나 소파 혹은 의자, 휠체어 이런 것들이 뒤에 항상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보조도구, 내가 잡을 수 있는 곳이 항상 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마비측 다리를 멀리 보내는 훈련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비마비측 다리를 표현할 때 이제 제 왼쪽 다리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 앵글에 조금 더 걸리적거리지 않게 제 비마비측을 오른쪽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마비측 다리를 멀리 보내고 비마비측 다리는 조금 나가고, 이러한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반대로 훈련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비측 다리는 조금만 나가세요. 그리고 비마비측 다리는 멀리 나가는. 그래서 지금 기준점을 보게 되면은 나의 비마비측 다리가 마비측 다리보다 앞으로 더 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비측 다리는 멀리 나가고 비마비측 다리가 조금 나가는 이유는 뇌졸중 환자분들, 편마비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마비측 다리는 대체적으로 힘이 없고 체중 이동을 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비마비측 다리 근력은 상대적으로 마비측 다리보다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체중 이동도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비마비측 체중 이동을 했을 때는 마비측 다리가 멀리 나가고, 그리고 마비측 다리는 체중 이동하기가 불안하고 근력도 좀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살짝 디디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비마비측 다리가 조금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틀을 깨주셔야 조금 더 빠른 보행, 효율적인 보행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훈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훈련 시간에만 해주시고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마비측 다리는 이제 훈련할 때는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이만큼 나갔던 거 한 절반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마비측 다리의 뒤꿈치가 비마비측 앞꿈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마비측 다리 조금 나가주고, 그 다음에 비마비측 다리는 조금 나가요, 멀리 나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조금만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마비측 다리를 멀리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죠? 멀리 보내는 느낌 나갔다가 다시 뒤로 이동하고, 뒤로 이동할 때는 팔에 힘을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뒤로 이동하는 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팔에 힘을 많이 주고 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비마비측 다리를 멀리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마비측의 체중 이동 훈련도 되긴 하겠는데, 보조도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도구 쪽으로 체중 이동을 한 상태에서
비마비 측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손 떼고 멀리 나가는 훈련도 하실 텐데 지금은 그냥 경험만 멀리 나간다. 보조도구에 힘을 주면서 멀리 보낸다. 비마비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마비 측 다리의 탄성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굽혀주는 동작, 무릎을 굽혀주는 동작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일단은 구분 동작을 조금 아셔야 돼요. 보행을 할 때 마비 측에서 나타나는 구분 동작을 훈련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훈련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 동작 5개 알려드릴 텐데 1번은 마비 측 다리 앞으로 차기, 그리고 2번은 마비 측 다리 디뎌주기, 3번은 마비 측 다리 무릎 굽히기, 4번은 굽혀진 마비 측 다리에 체중 이동하기, 5번은 비마비 측 앞으로 나가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비 측 다리를 앞으로 디딜 때 5개의 구분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비 측 다리 앞으로 차기. 두 번째, 마비 측 다리 디뎌주기. 세 번째, 마비 측 다리 굽히기. 네 번째, 마비 측 다리, 굽혀진 마비 측 다리의 체중 이동. 5번째, 비마비 측 나가기까지 진행이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시 뒤로 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조금 더 훈련하기 쉽게 제가 구분 동작을 정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5가지의 구분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구분 동작을 하나씩 붙여 나갈 거예요. 어떻게 구분 동작을 줄일 거냐면 5가지 구분 동작 중에 2번 마비 측 다리 디뎌주는 것과 3번 디딘 마비 측 다리를 굽혀주는 것, 디딘 마비 측 무릎을 굽혀주는 이 2가지 동작을 합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아까 전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갔잖아요. 2번과 3번을 합치니까 차는 거 1번, 그 다음에 딛는 것과 굽히는 게 하나로 바뀌었죠. 그래서 2번, 체중 이동 3번, 다리 뛰기 4번. 4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굽힌 무릎에 체중 이동하는 것도 묶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디뎌주는 것과 무릎을 굽히는 것과 굽힌 무릎에 체중 이동하는 것을 합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오겠어요? 다리를 앞으로 찼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허공에서 체중 이동이 된다는 느낌. 허공에서 체중 이동이 끝났다는 느낌이 나와줘야 돼요. 다시. 다리가 이렇게 디딘 상태에서 체중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서 디디면 이제 체중 이동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분 동작이 3가지로 줄겠죠? 차는 거 하나, 둘, 셋. 이 동작이 일단은 나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체에 대한 회전, 상체에 대한 회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이렇게 제자리 걸음 했던 분들 안 계시죠? 네, 상체를 돌리면서 팔을 휘저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리 걷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 그 전에 상체에 대한 회전을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앉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앉을 곳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마비 측 다리가 왼쪽,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비측 다리 팔은 당연히 스윙하는 게 조금 힘들겠죠. 어찌 됐건 팔이 휘둘리지 않아도 비마비측 팔이 있고 상체를 회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내 비마비측 팔로 반대쪽 무릎을 들면서 터치하는 거. 요게 일단은 맨 처음에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마비측 팔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팔꿈치 일단 가보세요. 팔꿈치가 이렇게 닿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가까워지려고 할 때까지만. 네. 그래서 상체를 최대한 돌려주는 느낌으로 네. 훈련을 먼저 해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패턴이 상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서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되는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팔꿈치도 내가 쓸 수 없어요. 팔꿈치 이렇게 닿으려고 할 때 이렇게 벌어져요 하면은 팔꿈치 말고 내 어깨가 그냥 무릎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막 이렇게 굽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상체 회전만 되면 되니까, 그죠? 상체 회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마비측 팔을 잘 못 쓰시더라도 충분히 상체에 대한 회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일어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그냥 보조독을 잡을게요. 보조독을 잡으신 상태에서 어깨가 그냥 나갈 수 있거든요. 어깨를 돌릴 수 있으니까, 반대쪽도 돌릴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앉아서 어떤 행동을 알려드렸죠? 반대쪽과 교차되는 다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비측 어깨와 비마비측 무릎이 같이 회전을 해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움직임, 교차된 움직임만 교육을 하는 거니까. 하나, 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내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은 그 반대쪽의 다리가 들린다. 요 패턴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서로 교차되는 패턴을. 네.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가 있으면은 지팡이를 앞으로 보내는 것은 내 비마비측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비측 다리를 나가주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걸어 나가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지팡이를 당기는 힘이 생겨서 지팡이가 뒤로 가죠. 그러면은 내 비마비측 어깨가 뒤로 가니까 마비측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형국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비측 어깨 앞으로 나가니까 어느 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비마비측 다리가 같이 나가는 거죠. 다시 지팡이 짚으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조금 빨리 설명드렸어요. 지금 상체 회전하는 훈련은 생각보다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고, 일단은 이렇게 훈련이 진행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같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행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옆에 보호자분들 계셔야 됩니다. 보호자분이 계신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운동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계시고 옆에 안전한 보조도구 있는 상태에서 훈련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